아까 이거 각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어. 앞 시간 2학년 수업은 내 얼굴이 이만큼이 잘렸더라고. 여기만 나와 여기만. 그래가지고 좀 미안한데 얼굴 없는 남자가 됐어요. 방송 같아. 자 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그 오랑캐꽃 했나요? 페이지 230페이지? 잠깐만. 아, 작가 소개만 했나요? 네. 자 그러면 230페이지 32번부터 34번까지에 해당하는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 오랑캐꽃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랑캐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예쁜데 그때 내 기억으로는 보라색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예뻐요. 자 그래서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시적 허용이죠. 이걸 통해서 뭐 한 거야?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적 허용을 통해서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너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굼고요. 의인법이고요. 네,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하였으니, 여기서의 오랑캐는요 뭐냐면 여진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랑캐꽃은요 핍박받는 존재, 억울한 존재를 나타내요. 핍박받는 존재, 억울한 존재. 네, 진통제를 먹었더니 혀가 마탱이가 같네요. 네. 그래서 오랑캐꽃은 그래서 뭐다? 연민의 대상입니다. 연민대상이고요. 어찌 보면 너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이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명칭의 유래를 설명했습니다. 명칭 유래 설명. 자, 까닭이라 전한다. 자,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급한 상황. 자, 그리고 같단다라고 하는 말에서요. 같단다에서요. 자, 같단다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거 무슨 화법? 간접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간접 화법입니다. 자, 같단다. 자, 그래서 이 간접 화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뭐다? 사건의 객관적 제시가 가능해집니다. 사건의 객관적 제시. 사건의 객관적 제시. 자,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도래샘도 띠집도 여기 줄굼고요. 도래샘이라고 하는 게 삥 돌아 흐르는 샘물을 도래샘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밥은 필요 없어도요. 음식은 뭐 한 며칠 끊어도 안 죽어요. 근데 물은요, 아예 끊어버리게 되면 3일에서 4일이면 쇼크사합니다, 사람이. 됐나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띠집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죠? 우리가 사는, 주거지죠. 됐나요? 그래서 도래샘과 띠집은요, 삶의 터전을 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삶의 터전, 대유법. 삶의 터전, 대유법. 자,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갔단다 역시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자, 이 고려 장군님이 누구예요? 윤관이죠, 윤관. 그래서 윤관의 여진족 토벌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무기력하게 쫓겨났다는 얘기죠. 무기력하게 쫓겨남.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쫓겨난 거 누구랑 비슷해? 우리 민족이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여기 두 줄.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 사건. 자,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100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시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무수한 세월의 흐름을 나타냈다. 자,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억울함의 이유입니다. 억울함의 이유고요. 자, 그래서 오랑캐꽃,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요, 시어 한 개를 가지고요, 시행을 배열했습니다. 시어 한 개로 시행을 배열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노렸다? 어떠한 효과? 시상을 집중하고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시상 집중, 강조. 자, 그리고 이 오랑캐꽃은 우리 민족과 유사한 존재입니다. 우리 민족과 유사. 왜?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때 쫓겨서 만주나 러시아로 많이들 이주했기 때문에. 됐나요? 자,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돌가마와 털메투리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다 뭐다? 여진의 물건입니다. 여진인들이 쓰는 물건이고요.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햇빛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햇빛은 시련 또는 억압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시련 또는 억압적 현실. 자,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나보렴,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나보렴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연민과 위로가 드러나죠. 연민과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울지 마. 왜 울어? 응? 울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더 울어. 네, 차라리 그래 울어. 속 시원하게 울어. 속 시원하게 진짜 다 쏟아놓고 울고 나잖아. 그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해요. 됐나요? 표출하고 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나보렴 오랑캐꽃. 오랑캐꽃 여기 줄 긋고요. 자, 명사형 종결이죠. 명사형 종결. 자, 그러면 어떤 효과 준다? 강조와 여운을 주죠. 강조와 여운. 자, 주제는요. 주제는 자, 일제강점기 유랑민들의 비극적 삶과 비애에 대해서 얘기했다. 비극적 삶과 비애. 됐나요? 자, 특징은요. 특징. 첫 번째로 의인화의 방법을 사용했다. 의인화. 됐나요? 의인화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랑캐꽃. 오랑캐 우리 민족 동일시. 오랑캐꽃, 오랑캐 우리 민족을 동일시했다. 그래서 역사적 비극을 제시합니다. 역사적 비극 제시. 됐나요? 됐죠? 네. 산수유나무의 농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산수유나무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산수유나무는요, 그래서 어떠한 존재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포용적인 존재입니다. 생명력 동그라미 포용적 존재. 생명력 동그라미 포용적 존재.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죠. 생명력. 생명력 표출. 자, 계속 보시면요.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라고 돼 있죠. 그늘도 노랗다 여기 줄긋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이 만개했다는 얘기예요. 꽃이 만개했다. 이걸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 그늘이 노란 거 본 적 있나요? 노란 그늘 본 적 있나요? 아니 노란 빛을 쏴주는 거 말고 그늘이 노란색인 거 본 적 있냐고. 있어? 아이 꺼져. 이과 거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끄러. 그게 무슨 셀로판지를 통과한 거지 빛이. 그러면서 노란색이 된 거지. 그게 무슨 그림자가 노란색이야. 자, 그래서 요거 뭐다?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 이미지를.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다? 주관적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 변용. 아따 약에 취했나 보다. 돌아버리겠네.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마음의 그늘이 있나요? 없죠? 이거 뭐예요? 추상의 구체화죠. 옥말려든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오그라들어 말려든다는 얘기예요. 오그라들어 말려든다.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색하고 각박한 존재입니다. 인색하고 각박한 존재. 자, 사람들은 보아라. 보아라 여기 줄긋고요. 명령형 어미죠.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대상의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대상의 태도 강조. 아, 저 산수유나무 그늘 때문에 우리 마음의 그늘이 막 오그라드네. 우리 영역이 좁아지네.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고 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뭐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여기서요. 그늘은 인고의 대가라는 얘기죠. 그늘은 인고의 대가.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산수유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의인법이 드러나고요. 의인법 사용했고요. 그래서 노력과 정성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의인법 이걸 통해서 노력과 정성이 들었다는 걸 드러낸 거고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돼 있죠.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여기서는 의인법과 직유법이 사용되죠. 의인, 직유.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여기 줄긋고요. 뭐 비유한 거야? 꽃을 비유한 거죠. 산수유나무 꽃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됐어요. 생각보다 작아요. 한 요만한가? 요만한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쭈루룩 달려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됐나요?
꽃다발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돼 있고, 그러니까 색채도 유사하고요, 크기도 유사하니까 이제 노란 좁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5대 무게의 그늘이다. 5대 무게의 그늘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늘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그만큼 묵직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공감각 사용된 거죠. 무엇에 무엇하? 시각에 촉각합니다. 그리고 그늘의 가치를요. 그늘의 가치를 무게로 제시한 겁니다. 무게로 제시. 자, 그래서 이거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다? 가로 열고 정도의 수치화. 정도의 수치화. 자, 그러면 요거 주제 얘기해 볼까요? 주제는요. 뭐 산수유나무 그늘의 가치. 산수유나무 그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특징은요. 첫 번째로 비유법 사용됐죠. 의인법, 직유법 뭐 이런 거 사용됐죠. 비유법, 의인, 직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그늘하고 산수유 나무의 그늘을 대비했죠. 그늘 대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제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거. 주관적 변용 됐죠? 네. 넘어가 볼까요? 와,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다. 아우 쉣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프린트를 조금 준비해서 드릴게요. 그 프린트 가지고 조금 진도를 나가 봅시다. 그래서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동락당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생략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봐야 될 만한 작품들, 뭐 고전 말고 현대 소설에서, 혹시나 현대 소설은 외부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고전 소설, 고전 시가는 연계가 잘 돼요. 현대 시도 한 편 정도는 연계해요. 근데 연계 안 하는 게 뭐다? 수필. 요새 나오는 수필은 거의 대체로 고전 수필 많이 나와요. 됐나요? 근데 얘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 저거 이제 나눠드리는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그거 보시면 기출 보시면 거기서 좀 난해하게 좀 많이 내요. 됐나요? 말을 바꿔서 됩니다. 말을 바꿔서 A를 B로, B를 C로 이렇게 치환시켜가지고 말을 전개를 하니까 그거 주의해서 보시는 거. 그리고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2점짜리라고 해서 붙잡고 앉아있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하고 고전 수필하고가 연계가 잘 안 돼요. 됐나요?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작품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유명 작품 말고 안 유명한 작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왔었는데 본 적 없는데 이런 작품들 됐나요? 그런 것들. 원숭이를 찾아서였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작품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찾아서 뭐 이런 작품도 있고 여러분들 본 적 없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윤대영 씨의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좀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전혀 읽어본 적 없는 소설이 나온 거야. 근데 윤대영 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지?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고 아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대구에 사시는데 서울로 올라오신 거야. 근데 올라오셨는데 그것도 이 나도 이제 그 아버지가 올라오실 줄 몰랐어.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얘가 이제 출장 갔다가 집에 왔거든. 집에 왔는데 아내는 마트를 갔는지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해 보면 되는데 그 배경 자체가 1980년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아파트 5층에 사는데 5층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러지 말고 한번 찾아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자주 가는 시장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이제 오죠. 돌아와가지고는 다시 계단 올라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딱 봤더니 아버지였던 거야. 아버지 무슨 일로 그랬더니 딴 건 아니고 잠깐 그냥 일이 있어서 그냥 서울 잠깐 올라왔어.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새장가를 가셨거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새장가를 갔는데 그 새엄마하고 싸우고 나면 아버지가 꼭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 얘네 집에 간혹가다 오실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랑 싸웠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똑 보는데 아버지 그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낡고 허름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뭔가 좀 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양복점을 가요. 양복점 가가지고 양복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이런 걸 다 사, 나 됐어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버지 그 맞추시는 김에 오신 김에 그냥 한 벌 쫙 빼고 가세요. 사람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시골 노인네라고 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냥 좋은 옷 한 벌 그냥 쭉 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버지를 양복을 한 벌을 맞춰드려요. 그리고는 양복만 입으면 뭐해? 양복 입고는 신발은 고무신 신고 있는데 그게 어울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구두도 사드리고 그리고 오신 김에 안경도 너무 오래된 거야. 너무 오래돼서 그것도 이제 옛날 어르신 분들은 잘 안 닦고 그러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때가 낀 거야. 그리고 가운데만 이렇게 뽕 해가지고 여기만 깨끗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아버지 오신 김에 안경도 하나 맞추세요. 그래가지고 안경까지 하나 맞춰요. 아이 뭐 그런 걸 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맞추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목욕탕도 가요. 간만에 목욕탕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 용사거든. 6.25 참전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다쳤던 상처 부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등 밀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얘가 애잔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버지 등이 이렇게 좁았었나 작았었나 이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고 나서는 둘이서 이제 역전에 있는 그 짜장면 집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데를 가요.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같이 먹고 나서는 집에 왔는데 아직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중에 한 놈은 대학생인데 나가서 노느라 정신없고 한 놈은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이놈 늦게 올 텐데 그 생각하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얘네가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집 앞 공터에 가요. 공터에 갔더니 거기 이제 벤치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유행하던 가장 유명했던 드라마 오프닝송이 이렇게 막 들리는 거야. 이 집 저 집 다 다 보니까 그 창문 열어놓은 집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녁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그 끝나면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뉴스하고 스포츠 뉴스하고. 스포츠 뉴스는 요새 볼만한 게 없더라고. 그 U20 그 축구 대회에서 우리 그 모로코한테 2대0으로 졌어요. 거기다가 국가대표 친선전 했잖아. 브라질하고 안 보길 잘했어. 화병 날 뻔했어. 5대 떡으로 졌더만. 아이고. 야 5대0이 이게 얼마만이야 도대체. 1점도 못 넣냐고 어떻게.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그 10시까지는 이제 그 뉴스하고 뉴스 끝나고 나면 이제 화목 드라마 수목 드라마 화목 드라마는 없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없어. 그리고 이제 주말 드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마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이 대강 어느 정도 됐구나. 근데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됐나요? 현대인의 일상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됐나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이라고 하는 작품도요, 보시게 되면요. 자, 봅시다. 본문 그냥 바로 볼게요. 산업사회 혹은 기술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이라고 돼 있죠. 산업사회 혹은 기술 문명의 꽃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동차 비유. 불리는 자동차를 팔러 다니다 보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나라고 하는 인물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예요? 자동차 판매원이에요. 자동차 판매원. 그때마다 돈의 가치와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돈의 가치와 위력을 절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요? 얘네 둘은 뭐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 판단 기준. 자, 그래서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여기서부터는 중가로로 묶어볼게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나는 무엇이 돼 있을 것인가? 어느 대리점의 점장쯤 돼 있겠지. 그렇다면 다른 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사라진 것일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뭐다?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에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중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문자답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문자답.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삶을 성찰합니다. 삶 성찰.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하였다. 걷기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위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위.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위. 선생님, 걷기가 그런 효과가 있나요? 네, 있어요. 생각 정리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언제 제가 그걸 경험했냐면 위험한데 이거. 잠깐만 끊어갈까? 중지. 자, 보시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하였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판매한 신차를 주인에게 배달하고 나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거 평소와 다른 행동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집까지 5시간쯤 걸리겠지. 하지만 나는 걷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참에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 굉장히 저속 차량이네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 무작정 걸었다. 그날따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날따라 날씨는 매우 흐리고 추웠으며 나는 가벼운 양복 차림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걷기 불편한 상황이에요. 걷기 불편한 상황. 자, 1시간쯤 걸어가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부러질 듯 아파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이상한 쾌감이 되어 육체를 자극했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감각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고통이요. 고통을 통해서 내면적 억압을 해방시킨 거예요. 육체적 고통, 내면적 억압 해방.
감각의 역전이죠. 아픈 게 좋다고. 변태야. 됐나요? 계속 보시면 이따금씩 휴대폰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으나 나는 받지 않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외부와 단절돼서요. 상황에 몰입하는 거죠. 외부와 단절, 상황 몰입. 외부와 단절, 상황 몰입. 자, 2시간을 걸었을 때 눈은 한방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내 입에서는 저절로 비죽비죽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왜요? 왜냐면 정신적 해방감 때문이죠. 정신적 해방감 때문. 내가 왜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나만의 생생한 자유, 그 홀홀한 기쁨,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홀홀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벼운이란 뜻이에요. 가벼운. 자, 그리고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웃은 이유입니다. 웃은 이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해방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걷다 보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춘기 때의 내 첫사랑과 무더위처럼 고달팠던 유년과 내내 괴롭기만 했던 청춘의 나날과 그 후 살아온 생애가 눈앞에 눈발처럼 드리워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요,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회상, 성찰. 자신의 삶 회상, 성찰. 그날 밤 자정해야 나는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치고 초췌했다는 얘기예요. 지치고 초췌함. 자, 아내는 나를 보자 왠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걷기에 성공한 것을 알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외부 반응을 통해서요. 외부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한 거죠. 외부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 확인. 자,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아내의 당혹감이 드러나죠. 당혹감. 그러니까 평소랑 다른 모습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 그래, 오늘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지. 사건이라뇨?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어. 그리고 5시간을 걸어 방금 집에 도착한 거야. 아내는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에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소리로 다시 물었다. 스웨터 단추를 왜 채웠을까요? 이거 방어 본능이에요. 방어 본능. 됐어요? 상대방한테서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채우고 여미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이 방어 본능이 이렇게 나타날 때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렇죠. 팔짱 끼는 거예요. 팔짱 끼는 사람은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특히나 팔짱에 따라서도요, 이 사람의 성격이 달라요. 팔짱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요, 폐쇄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폐쇄적이다. 평상시에도 좀 방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끼는 사람 있어요. 에? 좀 냄새 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팔짱은요, 얘는 뺄 때 이렇게 좀 힘들게 빼잖아. 얘는요, 이렇게 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건 약간 기회주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잖아. 다리까지 꼬고 있으면요, 완전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너한테서 돌아서 있는 거야,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한테서 거리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까? 만약에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팔짱은 안 끼고 다리를 꽈어. 이것도 약간 방어적이거든요. 근데 신발을
걷고 있거나 약간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건 뭐냐면 요건 나한테 이게 그냥 다리 꼬는 게 습관인 거예요. 이 발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상대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리 꼬는 게 습관이에요. 됐어? 그게 행동 가지고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심리가 몇 개 있어요. 됐나요? 좋아. 자, 계속 보시면요.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걷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몸 안에 입 안까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몸 안에 입 안까지 모래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 모래는 뭐다? 삶의 압박감, 무게를 얘기합니다. 삶의 압박감, 무게입니다. 모래가 가득 차서 걷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뭐다?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트럭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 이거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트럭처럼 나는 무겁고 느리게 걸었어.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걷다 보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지더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걷기의 효과인데요. 걷기의 효과. 그러니까 삶의 무게에서 벗어난 거죠. 됐나요? 걷기의 효과, 삶의 무게에서 벗어남. 걷고 있는 동안 모래가 조금씩 똥구멍으로, 진짜 무슨 표현해. 자, 똥구멍으로 빠져나갔나 봐. 아내는,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아내는 늙은 식모 같은 얼굴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 자,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나는 새벽 5시에 깨어나 정오까지 무려 7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다. 그 후 약 열흘 간격을 두고 걷는 일을 되풀이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상화된 걷기를 읽어낼 수 있죠. 일상화된 걷기. 그래서 이 행위가 뭐냐면 정체성 회복 노력입니다. 정체성 회복 노력. 일상화된 걷기, 정체성 회복 노력. 나는 우비를 둘러쓴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다 라고 돼 있죠. 나는 우비를 둘러쓴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대학생들 물개 표시 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일단 뭐다? 장면 전환입니다. 장면 전환이고요. 그리고 이 물결 표시친 대학생들은 뭐다? 고된 삶을 사는 현대인입니다. 고된 삶을 사는 현대인 첫 번째입니다. 고된 삶을 사는 현대인 첫 번째. 자, 장례행렬처럼 모두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시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쳐 걸어갔다. 먼저 가는 내게 그들이 일어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태어나서 그때 처음 눈물이란 걸 흘려보았다. 자, 태어나서 그때 처음 눈물이란 걸 흘려보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죠. 감정의 정화. 길가인 소기나무가 사열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늘어선다는 얘기예요. 늘어선다. 군인들이 쫙 늘어서는 거 그걸 사열한다고 합니다. 자, 사열하듯 끝도 없이 서 있었다. 그 틈새로 비나리는 바다가 보였다. 어떤 사내의 물결 표시 치시고요. 현대인 두 번째입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앞질러 바다 옆을 따라 걸어갔다. 멀리 흰 풍력 발전기들이 저마다 커다란 팔랑개비처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다 보니
또 when 시골 안악 하나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자, 그래서 현대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물결 표시친 현대인들이 많죠.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자아상실 문제는요. 현대인의 보편적 문제라는 거야. 자아상실 문제는 현대인의 보편적 문제. 자아상실 문제는 현대인의 보편적 문제. 자, 그 옆을 스쳐갈 때 나는 그녀가 울고 있음을 눈치챘다. 나는 모른 척 앞서갔다.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었고 한편 내가 아니면서도 분명 나 자신이었다. 뭔 개소리야? 자,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뭐 이거야? 뭔 소리야? 나 그 노래 들을 때도 맨날 내 거 아닌 이 씨발 뭐야? 그러면서 못 알아먹겠더라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나 아닌 나와 나 아닌 나 여기 줄었고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 상실한 현실적 자아예요. 정체성을 상실한 현실적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 현실적 자아고요. 나 아닌 나와 나인 내가 나인 내 여기 줄었고요. 이건 본질적 자아죠. 얘는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본질적 자아니까. 됐나요? 서로 마주보며 지치지 않고 걸었다. 그리하여 걷기가 끝나 마침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하나 여기 줄었고요. 자아가 회복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아 회복. 자아 회복. 삶은 그렇게 거듭되는 것. 삶은 그렇게 거듭되는 것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죠.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그때 밤바다인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때 밤바다인 수십 척의 오징어 한치잡이 배들이 축하라도 해주듯 집어등을 밝히고 일렬로 떠있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자아회복으로 인한 기쁨을 알 수 있죠. 자아회복으로 인한 기쁨. 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중략되는데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인가 또 걷고 있었어. 근데 웬 남자가 다가온 거야. 그러더니 그 남자가 자기랑 같이 걷지.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걸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걷기로 해요. 돈을 주든 어쨌든 간에 난 계속 걷고 싶으니까. 그래서 같이 걸어요. 걷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왜 걷는지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는 몇 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몇 년이 아닌가? 하여튼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너무 사랑해. 여자친구도 자기를 사랑한대. 근데 이상하게도 금요일 날만 되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야. 아무리 전화를 해도 수십 통을 하고 수백 통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또 금요일인 거야. 도대체 그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길래 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왜 피할까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한 3년이었을 거야. 3년인가 2년인가 사귀었을 거야.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건가?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만나면 평상시랑 똑같아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스럽게 대한대. 그러다가 금요일만 되면 또 사라져. 이상한 거지. 도대체 그 여자는 어디 가서 뭘 할까요? 정말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걸어요. 왜?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되니? 근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남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주소 없이 내뱉었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야. 계속 말 걸고. 아니 나는 나 뭐 하고 있는데 말 걸잖아. 아, 왜 이래? 그러면서 저도 같이 해요. 아 싫다고. 뭐 이런 거라고. 자 이유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걷기는 본능적이고요. 본능적, 무의식적 행위라는 거. 걷기는 본능적, 무의식적 행위. 자 그리고요 다만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게요.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제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걷기는요 자아상실 극복 행위라는 거야. 걷기는 자아상실 극복 행위. 그러니까 내가 자아 회복을 했다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힘들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자아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다시 걷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됐나요? 어느 날 새벽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에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얼굴에 퍼런 이끼가 두툼하게 끼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온몸이 생선 비누로 뒤덮여 있더군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자 그래서요 자아상실 상황을요 시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아상실 상황을 시각적으로 제시. 그게 눈에 보이더란 말인가요? 그게라고 하는 거 여기 줄었고요. 이게 뭐야? 자아상실이죠. 그게는 자아상실입니다. 보이더란 말인가요? 보입디다. 끔찍하군요.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했죠. 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고객과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 때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있다가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상황을 열거했죠. 나는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속에서 들려오기만 하면 지체 없이 배낭을 꾸려 길로 나갔다. 지체 없이 배낭을 꾸려 길로 나갔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걷기의 일상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걷기의 일상화. 걷기 일상화. 자 그리고 걸어가면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들이 이따금씩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자아상실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자아상실은 보편적 현상. 그러나 그들에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들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었다. 그들도 내게 아는 체를 하거나 길을 막고 서서 말을 붙이는 법이 결코 없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타인과 단절됐죠. 타인과 단절. 하지만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같은 종류라는 얘기죠. 동류의식이라고 합니다. 동류의식. 동료가 아니에요. 동료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피스죠. 됐나요?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이거죠.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걷는데 걷다가 갑자기 이 남자한테 전화가 와요. 나 말고 옆에 있는 남자한테. 그래서 전화를 딱 보니까 거기에 그녀가 딱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급하게 뛰어가요.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급하게 그냥 뛰어가요. 왜? 현대인은 타인과 단절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는 뛰어가고 얘는 계속 걷고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요. 주제는
249페이지 밑에도 있어요. 21번 밑에. 뭔가. 자, 주제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과 정체성 회복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른 행위를 통해서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전거 타기라든가 아니면 뭐 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 특징. 첫 번째로는요. 특정 행위를 통해서 서사를 전개합니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서사 전개. 자, 두 번째로는요. 외부 반응을 통해서요. 외부 반응. 자아 변화를 인식합니다. 자아 변화 인식. 여기서 누구의 반응? 아니. 그렇죠. 아내의 반응이죠. 세 번째로는요. 상징적 이미지. 이걸 통해서 자아 상실을 시각화합니다. 자아 상실 시각화. 네 번째로는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아 상실 시각화 다 썼죠. 네 번째로는 인물의 내면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인물의 내면 변화에 초점. 됐나요? 됐죠? 짱 싫어. 250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괜찮아. I'm fine.